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T의 기술을 한번 테드토크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두 번째 단계, 제작하기 단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PT를 어떻게 잘 기획하나, PT의 흐름과 주제를 어떻게 잘 정하나라고 했다면 그 정한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PT 자료를 잘 시각화할 수 있나, 제작할 수 있나, 만들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의 제작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발표 목차 구성하기. 두 번째, 쪽 설계하기. 세 번째, 발표 자료 제작하기.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발표 목차 구성하기. 이 단계는요, 발표 주제를 이야기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대뜸 키노트부터 혹은 프레젠테이션부터 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지, 종이를 꺼내거나 아니면, 메모장, 노션, 혹은, 어,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같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고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주제와 내가 정한 이야기의 흐름대로 발표의 목차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예시를 든 건데요. 만약에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서정문학, 서사문학, 극문학.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아래 또 하위 갈래들이 있겠죠. 서정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 뭐 고대가요, 고려가요, 향가, 시조 이런 하위 갈래들이 있잖아요. 하위 목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발표할 주제를 목차로 구성해서 써보는 거. 그것을 뭐 요런 종이에 직접 쓰셔도 좋고요. 워드 파일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페이지스 이용해도 좋고요. 노션, 뭐 메모장 다 괜찮으니까 대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열지 말고 먼저 내가 발표할 주제와 거기에 맞는 목차를 한번 써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의 목차를 구성했다면 그다음은 쪽 설계를 하는 거예요. 목차 썼으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만드나요? 아니라고요. 구성한 목차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그 아래다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차를 썼던 그 뭐 워드나 페이지스나 아니면 메모장, 노션 그 아래다가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들지 구조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목차를 그냥 요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 가운데 타원에는 가운데 타원에는 큰 목차를 쓰는 거고요. 그것을 둘러싼 네모에는 그것을 필두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각형 안에는 하위 목차들을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네모난 사각형 하나가 하나의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바탕으로 PPT 자료를 만들 때는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고대가요, 고려가요, 향가, 시조라는 아이디어가 각각 하나씩 담기게 되겠죠. 뒤에서 하겠지만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꼭 하나의 아이디어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담기는 순간 그 PPT는 아주 정신없어지고 아주 전달력이 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목차를 바탕으로 요렇게 내가 어떻게 슬라이드를 만든다면 이 슬라이드에는 이 아이디어를 담아야겠다. 이 슬라이드에는 이 아이디어를 담아야겠다. 이 슬라이드엔 이 아이디어를 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 그려보기, 스케치하기 단계를 요렇게 한번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아까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담아야겠다까지 우리 큰 그림, 스케치를 그린 단계를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먼저 내가 손으로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먼저 손으로 이 슬라이드에는 주제는 이렇게 달고 요런 도형을 쓰고 혹은 요런 이미지, 요런 영상을 쓰고 텍스트는 요렇게, 글은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아주 뭐 허접하지만 손으로 네 대략적으로 그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슬라이드를 만든다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없이 대뜸 PPT부터 열거나 키노트부터 열거나 프레지부터 열면 저 하나의 장을 만드는데 막 30분, 1 시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손으로 한번 써 보고 PPT 슬라이드를 만들면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실현만 하면 되잖아요. 색깔이랑 도형만 만들고 글만 쓰면 되잖아요. 타자만 치면 되잖아요. 혹은 사진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쪽 설계가 끝났으면요. 그다음 발표 자료를 이제야 비로소 PPT를 열고 키노트를 열어서 프레지를 열어서 PPT 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죠. 우리 PPT 자료를 만들 때는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꼭 하나의 아이디어만 담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의 슬라이드에 2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담기는 순간 아주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PPT는 시각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보다는 이미지를 혹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요. 발표니까 여러분이 말로써 아주 충분히 해 주시면 되고요. 시각 자료는 시각 자료인 만큼 글자보다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청중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이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도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중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요건 제가 눈으로 보여 드릴게요. 요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 가독성이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내용, 오른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 내용이 확 적어졌어요. 그렇지만 훨씬 읽기 쉽고 전달이 더 잘 되죠.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간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두 번째, 폰트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폰트는요, 24포인트 이상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작으면 프레젠테이션은, 어, 화면에 띄워놓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작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순간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폰트는 24포인트 이상으로, 24포인트도 사실 작습니다. 저는 보통 40, 50, 60까지도 쓰거든요. 크게, 한눈에 보이게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슬라이드를 하나의 폰트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뭐 폰트가 슬라이드마다 들쭉날쭉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의 슬라이드에도 막 여러 가지 폰트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구성하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번 주제, 이번 슬라이드에 어울리는 폰트 하나를 정하셔서요. 모든 슬라이드를 하나의 폰트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배경과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간색 배경에 빨간색 혹은 자주색 핑크색으로 글씨를 쓰면 잘 안 보이겠죠. 그때 검은색으로 쓰거나 흰색으로 써서 뒤에 있는 사람도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쵸. 왼쪽 보면요. 흰색 배경을 썼기 때문에 검은색, 빨간색 혹은 주황색으로 썼던 글씨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쵸?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어때요? 네. 커피 전문점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보니까 식별이 되긴 하지만 빨간색 배경에 빨간색 글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보면 혹은 화면의 화질이 별로 좋지 않다면 스크린으로 보게 된다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는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이미지와 영상은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면 PPT인 만큼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와 영상을 써야 하냐면 높은 해상도 무조건. 물론 아주 뭐 화질이 좋은 자료나 아니요. 네. 화질이 좋은 어떤 TV나 스크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항상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와 이미지를 애초에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은 30 초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발표를 하면
한 5분 발표 혹은 10분 발표, 아무리 길어도 15 분, 20 분일 텐데 거기에 이제 발표 영상이 1 분이 넘어가면 예 그 순간 내가 말할 시간이 아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딱 30초 정도 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발표 자료를 썼다면 하단이나 혹은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네 출처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이 맞고, 혹은 이것을 표기하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 혹은 표절 이렇게도 갈 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을 사용하든 간에 슬라이드 하단 혹은 슬라이드 후반에 꼭 출처를 밝혀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럼 효과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효과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발표에서요 주목받아야 하는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말이고 여러분의 손짓이고 몸짓입니다. 거기에 청중들이 집중해도 모자란데 애니메이션을 막 화려하게 사용해서 청중들이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발표가 끝났을 때 '와 이 발표자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잘 썼네.' 요것만 생각난다면 좋은 발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애니메이션 사용을 지양하고 효과보다는 내용 조직과 슬라이드 구성, 또 말하는 것, 몸짓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서 청중들이 이 발표가 끝났을 때 발표의 효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것이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제작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든 시각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